악어 사육은 2023년 기준 약 50억 달러 규모의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 독특한 산업은 악어 고기와 가죽을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 농부들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악어 고기와 가죽은 어떻게 농장에서 공장까지 운송될까요? 왜 이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농업 산업 중 하나일까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악어는 보통 늪지대에 숨어 먹이를 잡는 사나운 포식자로 묘사됩니다. 사실 이 비늘투성이 괴물들은 포항을 누리는 농업 분야의 중심입니다. 미국 악어와 안경 케이먼은 미국 악어 사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개체인 미국 악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최대 4m, 최대 453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악어 몇 마리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크기와 가죽의 질은 시장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안경 케이먼은 3m, 최대 136kg으로 악어보다 자금에도 불구하고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 악어들은 독특한 특성 때문에 틈새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악어를 어떻게 사육할까요? 그냥 들판에 놓아두고 풀을 뜯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악어 사육자는 서식지 조성에 능숙해야 합니다. 악어의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기 위해 연못과 우리를 만듭니다. 집처럼 편리한 시설을 갖춘 작은 늪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생태계에는 온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변온성 악어는 외부 열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농부들은 이 냉혈 동물들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 필요한 물과 햇볕을 쬐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엘리게이터와 안경 케이맨은 미국의 유명 인사이지만 악어 사육은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호주의 바다 악어는 그 위력을 과시합니다. 6m 20피트 길이의 이 파충류는 거대합니다. 작은 버스도 그만큼 길죠. 아프리카에서는 나일 악어가 빛을 발합니다. 두 종 모두 크기와 질 좋은 가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악어들을 사육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농부들은 악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악어는 삶의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갓 부화한 새끼와 어린 악어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먹이는 양이 많아지고 빈도는 줄어듭니다. 야생 악어는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농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먹이를 모방하기 위해 생선, 가금류, 기타 육류와 같은 통곡물을 제공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악어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특수 사료를 만듭니다. 악어는 다른 소들처럼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악어는 질병, 기생충 감염, 찰과상에 자주 걸립니다. 농부들은 문제 예방을 위해 악어를 깨끗이 청소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악어들에게 매년 정기검진을 하는 수의사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악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일입니다. 악어 사육에는 유전적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근친 교배는 건강 문제와 개체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농장에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는 육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적합한 짝을 찾아 종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파충류 인터넷 데이트와 같습니다. 양식 악어는 번식 프로그램과 보존 노력의 혜택을 받습니다.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많은 야생 악어 개체군이 사라졌습니다. 악어 농장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멸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악어 농장 속성 강좌, 플로리다 습지에서 호주 오지까지 이 선사시대 포식자들은 현대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이상적인 서식지, 그리고 개체군의 건강과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균형입니다. 그 이빨 가득한 미소와 비늘투성이 가죽 아래 농업과 보존이 그렇게 매혹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에 악어 지갑이나 말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농장에서 손으로 옮겨온 놀라운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과도한 사냥은 전 세계 야생 악어 개체군을 위협합니다. 사치품부터 이국적인 음식까지 악어 제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일부 사냥꾼들을 지속 불가능한 전략으로 이끌었습니다.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악어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는 악순환입니다. 증가하는 수요는 야생 악어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익을 노리는 사냥꾼들은 포획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된 사냥철에 사냥하거나 무분별한 덫을 사용하여 개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감소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악어는 인간의 개발로 인해 습지와 강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시끄럽고 혼잡한 대도시로 이주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조용한 파충류라면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국은 여러 지역에서 사냥을 규제하고 악어 개체 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가 그렇습니다. 악어 포획을 유지하기 위해 플로리다주는 엄격한 허가와 사냥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자들은 허가 발급수를 줄이고 할당량을 부과함으로써 개체 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싼 나이트클럽 경비원처럼 말이죠. 방문객은 반드시 명단에 올라야 하며 하룻밤 묵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적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이고 합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생태적 안정성과 개체군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어의 생태, 개체군 역학, 그리고 복잡한 환경적 연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냥 할당량을 설정하려면 야생동물관리부서에서 번식률과 부양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표 통장 잔고 관리와 같습니다. 초과 인출을 피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악어 관리는 사냥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어의 긴 수명과 완만한 성장은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악어는 토끼나 생쥐보다 과도한 사냥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더 느립니다. 마치 마당 호스로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전 세계 악어 보존에 기여합니다. 183개국이 참여하는 이 협정은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종을 제한합니다. CITES는 멸종 위험에 따라 종을 부록으로 분류합니다. 마치 세계적인 동물 및 식물 위시리스트처럼 말입니다. 부록 5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종을 나열합니다. 증인 보호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록 I는 심각하지 않은 멸종 위기종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을 나열합니다. 이는 종보호를 위한 허가를 통해 거래를 규제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의 보호자와 같습니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합니다. KTS는 상업적 악어 착취를 막기 위해 국제 무역을 감시합니다. 이 그물망은 이윤 추구를 위한 멸종을 방지함으로써 비늘로 뒤덮인 이 생존자들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악어 사육은 어떨까요?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악어 농장은 적절하게 관리하면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생 악어들은 사육동물들이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치 대리운전처럼 다른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안전한 운송수단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악어 농장은 불법 사냥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은 계속됩니다. 일부 악어 농장은 고갈된 자연 개체수를 직접 복원합니다. 이는 스페어 타이어와 같습니다. 펑크나면 교체하고 계속 굴러가면 됩니다. 감소하는 지역의 악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사육장에서 악어를 방생할 수 있습니다. 악어 사육은 보존을 위해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 복지,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 기준은 농장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악어는 서식지 손실이나 밀렵 없이 통제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파괴된 지역에서 이러한 인공습지는 새, 물고기,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콘크리트 정글에 작은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규모만큼 크지는 않지만 목마른 동물들은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악어 농장의 가장 큰 이점은 아마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성장일 것입니다. 악어 농장에서 나오는 일자리와 수입은 지역 사회가 이 비늘 달린 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도록 장려합니다. 돈이 되면 악어는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지역 사회는 악어의 이점을 인지할 때 악어를 보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밀렵이 주요 수입원인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마을 주민들은 이제 합법적이고 생태적인 농장을 운영하여 악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는 번영하고 악어는 가축을 보존합니다. 악어 농장은 이 흥미로운 동물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공룡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정된 환경에서 악어를 직접 볼 만큼 대담한 사람들에게 농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악어의 크기와 선사시대의 특징을 감상하면서 악어의 생물학, 행동, 그리고 보존에 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역사를 되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보존 활동이든 난관에 부딪힙니다. 밀렵과 불법 거래에 대한 법 집행은 어렵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당국과 국제단체들이 노력하지만 악어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지하 시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은 끈질기게 활동합니다. 그들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전술을 동원하여 불법 물품을 국경 너머로 밀수합니다. 마치 위험천만한 숨바꼭질 같지만 그 결과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정부와 환경보호단체는 법 집행, 감시, 그리고 악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이 문제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헌신과 협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의 악어 가공 방식, 품질 관리와 식품 안전 없이는 악어 가공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객 만족을 위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둘 다 업계에 필수적입니다. 육류 가공을 생각해 보세요. 유해 박테리아와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악어 고기는 제공되기 전에 검사를 거칩니다. 마치 작은 차이 찾기 게임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망의 위험을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화학 검사를 통해 고기에 유해한 잔류물과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치 식품의 과학수사대 CSI처럼 악어버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추적 가능성 또한 품질 관리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가공업체는 식품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마치 점들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장에서 제품까지의 과정은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가죽업계는 소비자들이 제품 원산지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추적성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인도적으로 사육된 악어, 윤리적인 가공, 그리고 고품질 제품을 원합니다. 이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업계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어 가공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가공업체들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세상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모든 악어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 부위의 용도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기와 가죽이 주요 수입원이지만 다른 품목들도 귀중합니다. 악어뼈로 비료와 전통 의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악어를 테마로 한 첩트와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악어 가죽 조각을 모두 사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가공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유해 화학 물질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물건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동물 복지입니다. 농부와 가공업자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악어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행복한 악어는 맛있는 악어입니다. 속담은 아닐지 몰라도 요점은 같습니다. 농부들은 악어들에게 충분한 공간, 수영할 깨끗한 물, 그리고 영양가 있는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치 미니바나 고급 목욕 가운이 없는 5성급 악어 리조트처럼 말입니다. 가공 공장 또한 동물 복지를 고려합니다. 긴장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정을 선택하고 모든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것과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균형점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제품을 원합니다. 방문객들은 이제 여러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동물의 번식 및 가공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어 사육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부상 없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견학 외에도 여러 가공업체는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업계는 악어 사육사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부터 가공 공장 내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까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공업체들은 지속 가능성 및 동물 복지 관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인증이 제품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산을 보장한다는 독립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듭니다.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관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어 가죽 핸드백이나 스테이크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생산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어 가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가공업체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업계가 혁신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악어 제품은 틈새 시장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악어 제품의 세계 시장은 고급 의류부터 최첨단 의약품까지 다양하고 활발합니다. 가장 유명한 악어 고기와 가죽부터 시작해볼까요? 한때 이국적인 음식이었던 악어 고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부터 방콕의 길거리 음식 노점까지 셰프들은 이 기름기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악어 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악어 고기는 건강상의 이점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악어 고기는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더 풍부합니다. 아연, 셀레늄, 비타민 B, 일시비가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습니다. 악어 가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오랫동안 악어 가죽의 견고함, 질감,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해왔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 신발, 벨트, 시계줄은 어떤 옷차림에도 이국적인 세련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악어 가죽 제품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악어로 만든 화장품과 의약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악어 오일은 항염증 및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는 악어 오일을 주름 개선 및 피부결 개선에 사용합니다. 악어 이빨이 마법이나 약효가 있다고 믿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악어 이빨은 여러 문화권에서 전통의학과 행운 및 부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악어가 모든 부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어 제품 시장은 제품과 소비자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인구 통계와 문화는 전 세계 악어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양인들은 악어 고기를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날에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놀라움으로 여깁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는 악어 고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가진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악어에 대한 문화적 관점 또한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악어를 신성하거나 영적인 의미를 지닌 강력한 동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어를 해충이나 악령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냥과 악어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어 산업이 성장하고 다각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조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품을 선호하며 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악어 제품의 지속 가능성 인증과 환경 라벨링이 증가했습니다. CITES는 야생 개체군 보호를 위해 악어 가죽 및 기타 품목의 전 세계 거래를 통제합니다. 또 다른 인증인 악어 전문가 그룹 크로코다일 스페셜리스트 그룹의 악어 친화적 라벨 크로코다일 프렌들리 레이블, 구매자가 높은 동물 복지 및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속 가능성은 악어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악어의 부양가족 생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악어 사육 및 가공은 여러 국가, 특히 경제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농촌 지역에 수익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악어 사육 및 가공에 투자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을 위한 공급망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노동, 지역 사회 참여, 그리고 지역 보존이 그 예입니다. 악어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맛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어 고기가 닭고기나 생선과 비슷한 맛과 식감을 낸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게살을 섞은 듯한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악어 고기는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끓이거나 소시지나 버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피자 토핑이나 타코, 브리토 필러로도 사용합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량 증가나 건강한 체중 유지에 이상적입니다. 면역 기능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아연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인 셀레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악어 관련 상품은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많은 고객이 악어를 먹거나 착용하는 것을 이상하거나 금기시합니다. 악어 제품 시장을 성장시키려면 이러한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악어 제품의 이점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영양가, 지속 가능성 또는 독특한 맛과 질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악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품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원산지는 소비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기업은 악어 농장주, 가공업자, 장인들의 경험을 공개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마케팅과 브랜딩도 효과적입니다. 매력적인 포장, 매력적인 소셜미디어 콘텐츠, 인플루언서 및 유명 셰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악어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악어 제품 성공의 핵심입니다. 육즙이 풍부한 악어 스테이크든 잘 만들어진 가죽 지갑이든 구매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고 가격 대비 가치가 있는 상품을 원합니다. 사육, 가공, 마케팅, 유통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이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산업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악어 제품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으로 공급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악어 산업은 책임감 있는 제조 및 보존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그리고 공급망 협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구매의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악어 제품은 요리와 패션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악어 사업은 수세기의 역사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지속 가능성과 품질을 중시함으로써 전 세계 농부, 가공업체, 소비자, 그리고 지역 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악어 사육 및 보존의 미래. 미래의 악어 사육과 보존은 사업 수익성과 생태적 책임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악어 사육은 지역 경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서식지 훼손과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계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양식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개선, 인도적인 도살, 그리고 에너지 및 물 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기후 변화가 악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그늘을 제공하고 먹이 공급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또한 필수적입니다. CIT 국제 야생 동식물 보호 협약에도 불구하고 불법 악어 거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 환경보호단체, 그리고 정부는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을 조율하며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연구와 데이터 수집은 증거 기반의 관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어 개체 수를 평가하고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며 사육 기술이 악어의 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어 보존에는 지역 사회의 참여와 대중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보존 성과를 기념하는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소셜미디어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악어 산업은 이러한 문제와 기회에 대해 전체론적이고 조율된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이 아름다운 종과 그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악어 사육과 보존 활동은 헌신과 관리 감독을 통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악어 사육은 이윤, 보존, 그리고 윤리가 복잡하게 얽힌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론 이 산업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한때의 두려움의 대상이던 포식자를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 사회에서 악어 사육은 안정적인 소득, 일자리 창출, 심지어 불법 밀렵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될 경우 소비자 수요를 농산물로 전환시켜 야생 개체 수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악어 사육은 인간의 독창성이 어떻게 천연 자원을 이윤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악어 사육은 가금류나 소 사육과는 다릅니다. 수명이 길고 번식 속도가 느린 파충류를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파충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책임감 없이 이윤만 추구한다면 비인도적인 관행, 유전적 병목 현상, 그리고 환경 파괴의 위험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악어 가죽의 고급스러움은 도덕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주로 고급 패션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화해야 할까요? 육류 소비는 영양학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가죽 거래는 동물의 고통이나 생태적 피해를 지속시킨다면 정당화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핵심은 악어 사육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더욱 엄격한 인증 시스템을 시행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 인도적인 기준, 그리고 생태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은 수익의 일부를 보존 프로그램, 서식지 복원,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에 재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생태적 회복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악어 핸드백의 가치는 단순히 희소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었다는 확신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악어 사육을 역설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윤이라는 미명 아래 착취를 가속화할 수도 있고 인간의 소비와 보존을 조화시키는 모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파충류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이윤이 어느 정도까지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지에 대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